네,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전 세계 병력 태세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여운을 계속 남겼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감염자 수가 보고된 통계보다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질병당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나왔던 보도에 이어서 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전 세계 병력 태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토 작업을 동맹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이 꽤 명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 중인 전 세계 병력 태세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론하며 동맹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에스퍼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자신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면서도 전 세계 미군 배치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은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에 대한 철수 내지 감축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다룬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병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11월 대선 전까지 대규모 감축을 간절히 열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와 비슷한 8,600명 규모 밑으로 추가 철수하는 문제는 미국과 탈레반 합의안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달렸다는 점을 환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네, 감축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또 최종 결정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니만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죠.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감염된 환자의 수가 보고된 환자 수보다 많게는 13배나 많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 우려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507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61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 40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는 215만 명, 인도에서는 119만 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보고된 환자의 수의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의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CDC가 뉴욕 등 10개 주의 주민을 상대로 수행한 항체 검사 결과 실제 감염자는 보고된 수치의 2배에서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리 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주리주 주민의 항체 보유율은 2.8%, 그러니까 사람 수로는 17만 1,000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파악된 감염자 12,900명의 13배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미주본부는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미주 대륙의 확산세가 둔화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며 빠른 확산세를 우려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짚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백신을 기다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백신 연구를 표적으로 삼고 해킹을 한 일당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미국 법무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정보를 비롯해 각종 기업 정보를 10여 년간 표적으로 삼은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국가안전부, 즉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와 비견되는 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첨단 기술 기업과 제약회사 그리고 반체제 인사 등을 겨냥한 광범위한 해킹을 저질렀으며 피해 규모가 수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해킹은 10년 넘게 지속됐는데 이들은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검사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명공학 기업의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탈취했다, 이렇게 노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해킹은 사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안전부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중국 국가안전부 직원에게서 지원을 받기도 했다고 이제 공소장은 적시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예. 혹시나 이번 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되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며칠째 마라톤 협상을 해온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EU 회원국들은 그동안 7,500억 유로, 그러니까 약 1,030조 원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 설치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나흘이 넘게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EU 통합과 결속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합의는 EU 회원국들이 경제 회복 기금을 둘러싼 대립은 물론이고 마스크를 비롯한 위생용품 수출 제한, 또 일방적인 영내 국경 통제 등으로 그동안 연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EU 위기론까지 제기된 가운데서 이제 극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네. 이번에 합의된 기금은 EU 집행위원회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EU가 이 같은 대규모의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중대본 연결했을 때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12월에 노벨상 연회가 있는데 이게 또 취소됐다 그러고 다른 코로나19 관련 소식들도 좀 종합해서 전달해 주시죠. 네, 노벨상을 주관하는 이제 노벨재단은 12월에 열리는 연회를 취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0년 노벨상 수상자는 발표될 것이지만 해마다 이제 12월 10일에 열리던 연회는 1956년 구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대한 항의로 취소된 이후 64년 만에 이제 취소되는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슈퍼마켓, 은행, 우체국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남부의 한 마을이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하루 숙박비 2유로, 그러니까 2,700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예. 남부 캄파니아 주에 있는 인구 500명 남짓의 작은 마을인데요. 이곳은 9월 말까지 공공 건물의 방을 관광객에게 하루 2유로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하루 632명의 신규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18일에 600명대에서 19일에 500명대, 그리고 20일에는 400명대로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사흘 만에 재차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투 트래블을 시작할 방침이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해외 언론들이 이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방역, K 방역을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신에 국내 자가격리 앱에 보안상 결함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요. 네,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 한국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보안상 결함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서방 국가들은 IT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발빠른 방역 조치를 극찬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이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우려하거나 비판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인용해서 자가격리 앱의 중대한 보안 결함으로 해커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고 심지어 자가격리 위반 여부에 관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엔지니어 프레덴리 슈타인은 지난 5월에 외국 방문 후 집으로 돌아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 앱을 깔게 됐습니다. 그는 앱을 살펴본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쉽게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아이디 번호를 사용자에게 배정하는 바람에 사용자 개인정보와 실시간 위치 그리고 의학적인 증상 등을 해커가 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비롯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행안부 당국자는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앱을 만들어 배치하느라 매우 서둘렀다면서 보안 결함을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배포된 자가격리 앱의 최신 버전에서는 이러한 결함이 수정됐습니다. 예,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최신 버전에서는 이런 결함이 수정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